지난 시간에 톰슨의 전자 발견과 그로 인해 제안된 플럼 푸딩 모형, 줄여서 그냥 푸딩 모형에 대해서 했죠. 이번 시간엔 그 푸딩 모형이 또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에 의해서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러더퍼드가 있어요. 러더퍼드는 방금 말한 대로 톰슨의 제자였어요. 톰슨이 푸딩 모형을 발표하고 엄청난 과학계의 슈퍼스타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믿어져 왔던 돌턴의 원자가 틀렸음을 밝혀냈으니까요. 새로운 원자명을 제안했으니까 엄청 유명해졌죠. 러더퍼드는 톰슨을 동경해 왔어요. 자기가 동경해왔던 톰슨에게 엄청 배우고 싶어 했고, 결과적으로 러더퍼드는 톰슨의 제자가 될 수 있었죠. 그렇게 톰슨의 제자가 된 러더퍼드는 스승님의 원자 모형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디가 이상하다. 실제 원자가 저렇게 생겼을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승님의 원자 모형을 검증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런 실험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러더퍼드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이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알파 입자. 이 알파 입자가 뭐냐면 바로 헬륨 2+예요. 헬륨 2+. 헬륨에서 전자 두 개를 뗀 헬륨 원자핵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불안한 애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헬륨이 몇 쪽인지 아시나요? 주기율표에서? 그렇죠. 바로 18쪽이죠. 18쪽. 18쪽은 비활성기체라고 불리우는 애들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안정한 애들이죠. 이렇게 가장 안정한 애한테 전자를 두 개나 띄었으니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에이, 그냥 전자 두 개 띈 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뭐 대단하겠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보면 나트륨이 있죠. 나트륨 이온이 있어요. 겨우 전자 하나 차이예요. 전자 하나 차이인데 요 나트륨 이온은 염화 나트륨 소금에 들어가죠. 혀에 대면 아짜 이런 애죠. 근데 이 나트륨 금속은 나트륨 이온과 겨우 전자 하나 차이지만 혀에 대면 뻥 폭발하는 애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겨우 전자 하나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큰데 헬륨액에서 전자를 두 개나 띈 이 헬륨 2+라는 이 알파 입자가 얼마나 불안한 아이겠냐고요. 이 불안한 아이가 바로 알파 입자예요. 이 산란 실험할 때 산란이라는 건 이름에서 느껴지는 느낌처럼 그냥 불특정하게 불규칙하게 막 튀어나가는 걸 산란이라고 해요. 즉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알파 입자가 아무렇게나 막 튀는 실험이란 뜻이죠. 이 실험 기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실험 기구가 어떻게 짜여진 기구냐면 먼저 이 납상자에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금속을 둬요. 이 금속은 라듐이라는 금속이에요. 라듐은 퀴리 부인이 발견한 금속이죠. 방사성 금속이에요. 가만 냅두면 라듐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알파 입자를 막 쏴요. 그렇게 발사되는 알파 입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알파 입자가 날아가는 경로에는 금박 표적이 있어요. 금박. 다른 말로는 금박지가 있어요. 뭐랑 이름이 비슷하죠? 뭐랑 비슷해요? 은박지랑 비슷해요. 은박지가 뭔지 알죠? 굉장히 얇게 종이처럼 핀 금속을 은박지라고 말하잖아요. 얘는 금을 그렇게 얇게 핀 거예요. 처음에 러더퍼드는 이 실험을 할 때 금을 원자 하나 수준으로 얇게 피고 싶어 했어요. 물론 안 됐지만 굉장히 근접했죠. 왜 금을 사용했냐면 금이 전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성은 뭐냐면 금속을 이렇게 때렸을 때 부서지지 않고 펴지는 성질. 펴지는 성질을 전성이라 그래요. 파전, 김치전처럼 퍼짐 전성. 전성이라고 하죠. 전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금이. 전성이 커서 얇게 만들기가 쉬워요. 다른 금속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금을 굉장히 얇게 만들고 거기에 알파 입자를 쏘는 거죠. 말 그대로 쏘는 거예요. 이 알파 입자의 속력이 약 16,000km/s 1초에 16,000km 정도를 나가는 속력이었대요. 정말 그냥 쏘는 거죠. 총알처럼 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쏘는 거죠. 이렇게 쏘고 이 바깥쪽에는 무언가가 부딪히면 반짝 빛나는 형광물질을 발라놓은 판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험을 진행한 거죠. 이 실험이 진행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약 러더퍼드의 스승인 톰슨의 생각이 맞았다면 톰슨은 원자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어떤 구름 같은 곳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건포도처럼 콕콕콕콕 박혀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러더퍼드 선생님의 생각이 맞다면 내가 쏜 알파 입자는 그냥 이렇게 통과해버리겠죠. 이렇게 말랑말랑한 푸딩을 지나는 알파 입자가 당연히 이렇게 통과해버리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발사한 알파 입자는 금박지의 뒤를 관통해서 이 부분에만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굉장히 오래 진행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부분에만 계속 점이 찍혔대요. 근데 이 실험이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거든요. 이 빛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껌껌한 암실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실험이에요.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실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몇 날 며칠 이 실험을 반복했는데 계속 여기에만 찍혔대요. 톰슨 선생님의 예상이 맞았나? 내 생각이 틀렸나? 원자 모형은 그게 맞나? 라고 생각하고 이 실험을 접을 때쯤 러더퍼드가 굉장히 역사적인 선택을 해요. 바로 뭐냐면 이 부분에만 형광물질을 닿았을 때 빛이 나는 판을 두지 말고 뒤에 한번 둬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이 뒤에 대고 또 몇 날 며칠을 바라봤더니 여기에 찍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봤더니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완전히 금박지 반대쪽에 이 발사한 쪽에 점이 찍히더라는 거죠. 정말 어쩌다 하나씩 간간히 이걸 나중에 개수로 환산해보니까 약 8,000개의 하나 정도가 반대쪽에 찍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8,000개의 하나 정도가. 이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였죠. 아까 말한 대로 암실에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아 너무 힘들다, 아 졸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보고 있지 내가? 라는 생각이 들 때쯤 하나가 반짝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었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건가? 아까 말한 대로 톰슨 선생님의 모형이 맞다면 모든 알파 입자는 관통해야 돼요. 원자를, 금박지를 관통해야 하죠. 하지만 어쩌다 하나씩 8,000개 하나씩 관통하지 않고 굴절했단 말이죠. 경로가 휘어서 완전히 이상한 곳에 전자가 도달했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이렇게 필수 알파 입자죠. 알파 입자가 도달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헬륨 2+, 총알처럼 발사한 알파 입자를 무언가가 튕겨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것만으로도 톰슨 선생님의 원자 모형이 틀렸음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총알 같은 알파 입자를 튕겨낸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러더퍼드는 그것이 바로 원자 핵이다 라고 이름 붙였어요. 원자 핵. 그럼 이게 원자 핵임을 알게 된 다음 그럼 원자의 실제 모양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죠. 러더퍼드는 생각해요. 도대체 이 원자 핵이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길래 이 알파 입자를 튕겨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알파 입자를 튕겨내고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금박지의 알파 입자를 아무리 쏴도 금박지는 전혀 변화가 없었거든요. 즉 이 알파 입자, 총알 같은 알파 입자를 튕겨내도 괜찮을 정도의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원자 핵인데 러더퍼드가 생각을 해봤더니 8,000개를 쐈을 때 겨우 하나 정도가 굴절한 걸로 봐서 이 원자 핵은 원자 전체의 부피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부피가 적을 것이다. 원자 전체의 부피에 비하면 이 원자 핵의 부피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생각 따라오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헬륨 2+ 알파 입자를 튕겨냈다는 건 이 원자 핵이 굉장히 질량이 큰 녀석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모순이 생겨요. 어떤 모순이냐면 원자 전체 크기가 이만하다고 했을 때 굉장히 질량이 큰 원자 핵이 부피가 굉장히 작아야 되거든요. 이 생각이 맞으려면 엄청나게 질량이 큰 원자 핵이 엄청나게 작은 부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원자가 이만한데 원자의 나머지 부분은 질량이 거의 없는 건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러더퍼드가 알아낸 건 이런 것이었어요. 바로 원자는
결국 원자의 질량이 100이라고 하면 원자 질량의 99.99 정도를 원자 핵이 가지고 있고 이 원자 핵은 부피가 엄청나게 적다. 그러면 원자가 이만하다면 원자의 나머지 부분은 다 무엇이다? 빈 공간이다 라는 걸 알게 돼요. 빈 공간. 빈 공간.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것이에요. 얼마나 큰 빈 공간이냐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잠실 주 경기장 한가운데에 콩을 한 개 두면 그 콩이 원자 핵이고 나머지 공간이 싹 다 빈 공간이고 전자 하나가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다 라는 정도.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온 우주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나도 우리도 모두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자가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운데 엄청나게 질량이 큰 원자핵이 있다는 거라고요. 너무 이상하죠. 하지만 무언가와 비슷하죠. 뭐랑 비슷하죠? 뭐랑 비슷해요? 바로 태양계와 비슷하죠. 태양계도 거의 다 빈 공간이고 중심에 엄청나게 질량이 큰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수, 금, 지, 화, 태양에 비하면 질량이 없다시피 한 아이들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잖아요. 이게 인류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어요. 뭐야? 그럼 우리의 태양계는 누군가의 원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원자는 누군가의 태양계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 때문에 수많은 SF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게 많이 나와요. 맨인 블랙이란 영화가 있어요. 이 맨인 블랙이란 영화를 보면 맨인 블랙이 무슨 영화냐면 지구에 외계인들이 살고 있고 그 외계인들을 몰래 관리하는 맨인 블랙이란 집단이 있다. 이런 영화인데 그 중에서 일탈을 저지르는 외계인들을 관리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맨인 블랙 1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맨인 블랙 요원들이 바퀴벌레 외계인을 때려잡아요. 때려잡고 이제 자기들이 잘했으니까 나 잘했다라고 총을 이렇게 들고 폼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폼을 잡고 있는 맨인 블랙 요원들로부터 카메라가 페이드아웃이 돼서 맨인 블랙 요원, 맨인 블랙 요원의 머리 위, 그 다음 지구, 태양계, 우리 은하 계속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쭉 뒤로 빠져요. 그런 식으로 계속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점점점 모든 것이 작아지다가 마지막에는 그게 뭐냐면 어떤 구슬이 돼 있고 그 구슬을 외계인들이 띵 치면서 끝나죠. 엄청 멋진 마지막 장면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이런 상상은 금방 하셨나요? 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틀렸고 태양계와 원자는 전혀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은 태양계는 태양과 행성 사이에 중력이란 힘이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있죠. 이 둘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서 이런 상상은 실은 틀린 거죠. 하지만 상상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갖는 진짜 의미가 뭐냐? 이게 인류에게 어떤 충격을 준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계속 얘기하지만 원자는 빈 공간이에요. 우리도 빈 공간이고 우주도 빈 공간이에요. 에이 무슨 빈 공간이에요. 이렇게 만져지는데 그럼 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빈 공간인데 왜 보이겠어요? 왜 만져지겠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본다는 게 뭐죠? 본다는 게? 여러분이 지금 저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건 형광등 빛이 내 얼굴을 때리고 제 얼굴을 때리고 여러분의 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형광등 빛이 내 얼굴로 날아오면 얼굴이 빈 공간, 원자들의 집합이니까 어차피 얼굴이 빈 공간이니까 통과해야 될 것 같죠. 하지만 통과할 수는 없어요. 왜? 전자가 있으니까. 이 전자에 의해서 빛이 반사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꽉 차 있어서 반사되는 게 아니라 전자 때문에 반사되는 거예요. 실은 빈 공간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아시겠죠? 그럼 만져지는 건 왜요? 왜 만져져요? 왜 만져지죠?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과? 컵도 빈 공간, 손도 빈 공간인데 통과해야죠. 왜 안 통과해요? 왜 안 통과할까요? 당연히 어차피 컵도 빈 공간, 내 손도 빈 공간이지만 이 컵 원자를 이루는 전자와 내 손을 이루는 전자가 서로 반발하거든요.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통과하지 못하고 서로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 위에 컵이 올려져 있다고 보이겠지만 원자적 수준에서 봤을 때는 내 손, 선생님의 손 위에 있는 원자들,
그 원자들의 전자와 컵의 전자들이 서로 반발하면서 정전기적으로 살짝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실은 우리는 모두 다 빈 공간이에요. 그저 전자들의 반발력 때문에 통과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게 바로 인류에게 안겨준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공간 속에 물질이 차 있는 줄 알았더니 물질 속에 공간이 차 있었네 라고 얘기한 과학자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죠. 결국 우리는 빈 공간이에요.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이 수업이 끝나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도 결국 우리는 빈 공간이다. 원자는 빈 공간이다. 우리 우주는 결국은 빈 공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더 경이롭고 그래서 더 감사한 일이죠. 어차피 빈 공간인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빈 공간일 뿐인데 이렇게 느끼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경이롭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죠. 저희는 지금까지 지난 영상에서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다는 걸 배웠고요. 이번 영상에서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했다는 걸 배웠어요. 알다시피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아직까지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발견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 해봅시다. 먼저 양성자는 러더퍼드가 발견했어요. 원자핵도 러더퍼드가 발견하고 양성자도 러더퍼드가 발견했어요. 러더퍼드는 처음에 원자핵을 발견했을 때 이 원자핵의 성질을 연구했죠. 그리고 원자핵의 성질을 알아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원자핵이 가진 전하량과 원자핵이 가진 특성을 봤을 때 너무 무거운 거죠. 이게 단순히 하나의 입자들의 집합체로 보기엔 너무 무거워서 이상한데 이거? 뭔가 전하를 띠는 무언가와 전하를 띠지 않는 무언가가 같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하죠. 원자핵이 실제로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에 대해서. 그렇게 10년 정도가 흐르고 러더퍼드는 본인이 예견했던 양성자를 발견하게 돼요. 양성자. 그래서 10년 정도 원자핵을 발견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있은 후 10년 후에 러더퍼드가 양성자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10년 후에 러더퍼드의 제자였던 체드윅 씨가 체드윅 씨가 중성자를 발견해요. 자기 선생님 러더퍼드가 예견했던 중성자를 10년 후에 발견하게 되죠. 톰슨도 노벨상,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도 노벨상, 러더퍼드의 제자 체드윅도 노벨상. 아주 그냥 노벨상 파티죠.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모두 발견이 돼서 지금 인류가 알고 있는 원자의 내부 기관을 모두 알게 돼요. 그 이쯤에서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넘어갑시다. 원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해요. 이 부분만 다르죠.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은 1, 1 같다? 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하지만 전자는 질량이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아요. 정확히 1837배 정도 작아요. 양성자보다. 이렇게 원자의 구성 입자인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모두 발견이 됐어요.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완성이 된 거죠. 많은 이들은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실제 원자의 모형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안타깝게도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이후에 원자 모형은 여러 번 바뀌어왔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다만 이번 시간에 공부를 마치면서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에 의해서 온 우주는, 원자는 결국 빈 공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건 전자 간의 반발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우주의 비밀을 알았다는 걸 깨달아 주었으면 좋겠다고요.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인지 천천히 곱씹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확 와 닿으면 세상을 보는, 우주를 보는 시선이 약간 바뀔 거예요. 이렇게 우주를 보는 시선이 약간 바뀌면 무언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약간 바뀔 수도 있고요. 이게 진짜 공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